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38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진단검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방역 지침이 강화됩니다. 헬스장 안에서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이 금지되고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도 중단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악기와 노래 수업, 호텔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줄고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줄었습니다. 임상 환자 부족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30건 가운데 23건이 임상 환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임상시험 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11월과 12월이 교차하는 이번 주에는 기온이 내내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4,2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1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8명, 경기 69명, 인천 34명 등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 52명, 충북 22명 등 5개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52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 소규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하면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주말에도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크고 에어로빅 교습소와 탁구장, 학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 등을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와 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 감염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당국은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수도권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사우나 한증막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 호텔 등에서의 파티도 금지됩니다.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선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관련해 170명 이상 감염되고 탁구장, 헬스장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 다음 달부터 에어로빅이나 줌바,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를 비롯해 헬스장, 독서실 등 공동주택 편의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 차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던 목욕장의 경우 문은 열되 사우나, 한증막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노래교습도 금지됩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이 다 포함되는데 단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합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열 수 없습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비수도권 모든 권역은 12월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인원 제한이 생기는 등 시설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이 퍼지는 부산과 경남, 강원 영서,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거나 업종, 시설별로 방역 조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계속된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휴일 오후지만 서울 홍대 앞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추운 날씨까지 겹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 가뜩이나 줄어든 매출에 신음하던 노래방은 이번 방역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되게 억울하고요. 저희도 되게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그렇게 막 많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미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혼밥 손님들이 많아서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손님이 많거든요. 9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손님을 못 받아요. 당장 집합이 금지된 체육시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등록 연기 안내에 나섰습니다. 12월달 등록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연기 신청에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들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강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거 가만히 두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해서 상향을 한다면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했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야 될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빨리 해서 줄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 특히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든 건 어른들만이 아니죠. 학교도 자주 가지 못해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부 활동마저 제한된 아이들도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동 우울증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주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유리. 띄엄띄엄 하는 등교에다 학교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은 엄마와 언니뿐입니다. 얘기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고 같이 있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학교 끝나고 원래 많이 노는데 집에만 바로 와야 돼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야외 운동을 즐기는 나유리 자매지만 요즘은 집 앞 공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고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쩍 짜증도 늘었습니다. 짜증도 하나 없던 애들이 막 갑자기 짜증을 부린다거나 걱정되죠. 이렇게 안 보이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하던 것까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아는 종종 우울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달 학교 가는 날이 늘면서 활기를 찾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로 올라가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맨날 안 가니까 좀 더 우울해졌어요. 좀 너무 할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 학습도 하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저절로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우울해하고 어떤 날은 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틀로 줄었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 800여 명에게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재나 가스 폭발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깊어지면 학업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아동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 조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정서적인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정서적인 조절 능력 발달, 이런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어른들에 비해서 더 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소에 아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아픈 곳이 없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우울감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복통이나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상담해야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고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1.3% 감소한 가운데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1.2% 증가해 전월 대비 0.0%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9.5% 줄어든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13.3%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0.9% 줄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월에 비해서 3.3% 감소했습니다. 경기 지표인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해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가 3,5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번 달 10일 시작된 코로나19 사전 임상시험에 3,500명이 의향서를 신청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는 임상시험지원재단의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치료제와 백신, 완치 뒤 혈장 제공 등 3가지 분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 여당이 함께 임상시험을 늘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현재 식약처가 승인한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은 모두 30건. 하지만 이 가운데 23건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내국인 임상 환자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44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제 임상시험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코로나 청정국 될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셀트리온 치료제의 경우 내국인 임상 환자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 민주당은 정부에 임상시험 참여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단계에서 검사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 필요성을 알리고 확진 판정 이후엔 환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제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임상 참여를 통한 치료제 처방 기회를 그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더 빨리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우선 투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조만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 등과 함께 본격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휴일인 어제는 매서운 영하권 추위 속에 서해안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내내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한산해진 도심을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가 강타했습니다. 가끔 보이는 시민들은 마스크에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싼 채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갔고 파주 영하 7.1도, 제천도 영하 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3.6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충남 홍성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아닌 싸락눈이었지만 인천, 수원 등 서해안 지역과 동시에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첫눈을 몰고 온 늦가을 추위는 그대로 겨울 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2월 초반까지 아침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자주 우리나라로 유입됨에 따라 기온은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일요일까지 서울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와 만나며 해상에는 눈구름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서해안과 동해안, 섬 지역뿐 아니라 내륙에도 이번 주 첫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네, 영국이 빠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미국보다 앞서서 서방 세계 최초의 접종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의 독립규제기관인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이 수일 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28일 이렇게 전하며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이 빠르면 다음 달 7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천만 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인 4천만 개의 백신을 화이자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도 200만 회분 추가로 확보해 모두 7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35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를 포함해 영국은 7개 개발사에서 모두 3억 5,70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영국이 수일 내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경우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는 첫 서방 국가가 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So I really am optimistic that over the medium term with these tools, a vaccine plus mass community testing, we have the ability to not just to keep this thing under control, but to help areas to come down the tiers and to open it up. 미국은 다음 달 10일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나딤 자하위 기업부 정무차관을 백신 담당 정무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맷 행콕 보건장관 아래서 백신 유통과 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부분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에서는 요리학교가 직접 음식 배달에 나서고 승차 허용 크리스마스 마켓이 개설되는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한 요리학교입니다. 한쪽에서 스튜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고급 요리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면 직원들이 직접 캠핑카로 배달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봄부터 문을 닫았던 이 요리학교는 최근에는 캠핑카에 만찬을 직접 배달하자는 아이디어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Im Moment könnten wir tatsächlich Personal aufstocken, um weitere Termine zu fahren. Da sind wir jetzt natürlich auch aktuell dran, Personal wieder zu gewinnen und zu schauen, dass wir wirklich hier möglichst viele Leute glücklich machen. 9월부터 영업 금지 조치로 레스토랑에 들르지 못했던 캠핑카 여행객들도 레스토랑의 고급 음식을 다시 맛볼 수 있어 만족도는 높습니다. Ich bin in Deutschland rumgefahren, ich wollte eigentlich nach Portugal und ein bisschen dahin fahren, wo jetzt schönes Wetter ist. Und jetzt machen wir unser schönes Wetter hier selber. 캠핑카 만찬 배달은 이미 1월 말까지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독일 남부 도시에서는 승차 허용 식당가가 개설됐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줄을 잇고 주문한 음식과 음료들이 차창으로 건네집니다. 인공 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장식돼 연말 축제 분위기까지 가미했습니다. Ist eine gute Alternative, weil es das ja sonst jetzt nicht gibt. Fand sehr schön. Sehr weihnachtlich auf jeden Fall. 계속된 영업 규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임신 초기에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았던 산모의 아기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고 현지 일가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31살의 셀린 응체는 임신 10주째인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려 2주 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지난 7일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출산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감염이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전이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임신 중 또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나 아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에선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봄이나 여름보다 정부 대응이 느슨해서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한 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누적 감염자 수도 4,500명 수준이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에 따라 지역 간 이동 자제 요청과 상업시설의 휴업, 휴교 등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당시의 약 5배 수준인 2,000명 안팎, 누적 환자는 1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週間の移動平均も400人を超える日が1週間続くなど、最大限の警戒が必要な状況が続いているという認識をしておりますし、 상황은 심각한데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을 부른 여행과 외식 지원 캠페인만 일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한 정도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은 음식점 등의 3주간 영업 단축을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도쿄 일부 지역은 영업 단축 첫날 밤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 등으로 오히려 인파가 더 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앞으로 3주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マスクの着用、手洗い、そして3密の回避というこの感染拡大防止の基本的な対策にぜひ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의 감염 상황이 개인 노력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강력한 대책을 회피해온 스가 내각이 여기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반려견들의 시간은 사람보다 빨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사람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하지만 노화의 징후를 빨리 발견해 적절한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건강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노령견 노화 징후와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